투자가 즐거워질 때까지 우리 모두 keep going. 뻔뻔한 투자 사연관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국채에 대한 관심, 특히나 미국채, 한국을 넘어서서 미국까지 관심들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채권에 대한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채권 규모 절대 작지 않아요. 글로벌 시장 규모로 봤을 때 채권이 무려 주식 시장 대비해서 1.5배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런 주식에만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이제는 채권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ETF도 만만치 않죠. 지금 한국 기준으로만 봤을 때 2023년 6월에 한국의 ETF 규모가 총 100조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1년이 지난 시점, 그러니까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가 되었느냐? 150조 원입니다, 여러분. 무려 1년 만에 50%가 급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드린 채권과 그중에서도 ETF 이런 것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다라는 걸 수치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채권에 대해서 최근에 굉장히 궁금하신 점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네,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컨설팅의 김준호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ETF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부터 올해까지 채권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거운데요. 저도 이 업계에 발을 디딘 지가 이제 10년 조금 지났는데 채권에 대한 관심이 10년 내에 거의 최고 수준인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채권에 대한 관심을 언제 이렇게 또 가지셨나 싶을 정도인데 이런 높은 관심의 배경은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이겠죠. 금리 인하 시기에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하신 자산이 바로 이제 채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신 만큼 미국 채권 투자에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들 많이 전달해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미국 채권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또 말씀을 해주실 거죠. 그만큼 미국 채권에 대한 관심도가 뜨겁게 올라가고 있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모든 눈이 다 미국의 금리 인하를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심에 서 있는 미국 채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관심 굉장히 많이 높아지셨고요. 아마 우리 교보 머니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채권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께 굉장히 좀 오래 기다리셨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까요?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리 인하 기대 소식 이런 것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장기채에 투자를 하려는 그리고 하고 있는 이런 투자자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많아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뉴스화가 돼서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관련 상품들도 굉장히 발빠르게 출시들이 이미 된 것도 있고요.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품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장님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미국의 금리 인하 소식 도대체 언제 시작될 걸로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한국 시각으로는 9월 20일 금요일 새벽 3시죠. 모두가 기다리고 있죠. 네, 9월 FOMC 회의에서 일단 금리 인하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요. 녹화일 기준으로는 약 한 달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9월 6일, 8월 고용보고서 발표와 같은 어떤 연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좀 이벤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금리 인하가 언제부터 시작할 것이다 강력하게 제가 미리 예언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사실 조금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현 시점에서 말씀드리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사실은 상당히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이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50bp 인하 가능성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50bp가 아닌 25bp가 좀 유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말까지 본다라고 하면 11월 그리고 12월에 각각 25bp씩 그러니까 연말까지 총 3회 75bp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25bp씩 3번이요? 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시장에 좀 약간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국내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시고 있는 지금 미국 채권이 30년 국채이기 때문에 미국 30년 국채 금리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올해 고점이 지난 4월 한 25일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4.8%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그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4.1%까지 금리가 조금 내려와 있으니까 4.8에서 4.1까지요? 네, 30년 국채 금리 기준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미국 30년 국채 금리 가격이 조금 반등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금리 인하는 아시겠지만 이제 올해가 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올해 현재 예상대로라면 3회를 시작으로 금리 인하는 이제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미국 장기채 투자는 여전히 유효한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 제가 노파심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물론 저희 교보 머니텐의 시청자분들의 수준이 높다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4월 25일 4.8에서 4.1로 떨어졌는데 가격은 반등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국채의 수익률과 가격은 항상 뭐한다? 반비례해서 간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 9월에 25bp 한 번 25bp를 인하할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지금 부장님이 이 녹화를 하러 들어오시기 바로 전까지 몇 %였습니까? 선물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65% 정도 보시면 되고요.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한 35% 정도. 그러니까 어쨌든 한 번 내리느냐, 25bp 내리느냐, 50bp 내리느냐의 차이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하가 없다는 그냥 0%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금리 인하가 예상이 지금 65%의 가능성으로 시장에서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그걸 하기 전에 과연 우리 미국의 장기채 투자 지금 하기에도 괜찮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가 이제 올해 3번으로 끝이 아니라 올해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 시장 금리 하락의 폭은 더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여전히 미국 장기채 투자는 유효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 개인적인 궁금증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미 시장 금리에는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보는 시각은 어떤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연중 고점 대비해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일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보다 좀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조금 더 좋았어야겠지만 주식도 마찬가지로 어떤 최저점을 미리 예단해서 판단하는 건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내년까지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이에 따라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한 미국 30년 국채는 투자하기에 괜찮은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이런 투기적인 시점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인하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채권, 미국의 장기채 투자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유효해서 우리가 미국 채권에 투자를 하려고 일반 투자자분들이 살펴보다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미국채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막 1년물, 3년물, 5년물, 심지어는 20년물, 30년물까지 굉장히 다양한 국채들이 있어서 나 이거 너무 머리 아픈데 이거 어떻게 구분을 해야 돼? 헷갈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솔직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지 차이점이 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이제 만약에 금리 인하가 계속 지속이 된다 라고 예견하시는 것처럼 됐을 때 어떤 방식의 투자가 가장 적합할지 본인이 생각하는 이런 관점들을 좀 말씀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채 앞에는 5년물, 10년물, 심지어 30년물 이런 숫자가 붙어 있죠. 그렇죠. 채권의 이름에 붙어 있는 숫자는 채권의 만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채권의 발행 시점부터 몇 년 뒤에 만기가 도래한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예시를 들어드리면 10년물은 말 그대로 발행한 뒤로부터 10년 뒤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단기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장기채라고 하면은 10년물 이상의 채권을 보통 장기채라고 부르고 있고요.
작년부터 국내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투자하고 계시는 미국채 30년물도 10년물 이상이니까 그렇죠. 당연히 장기채로 분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 인하를 가정하고 채권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채권이 조금 적합하냐라고 네. 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장기채가 보다 적극적인 투자 수단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어떤 채권이 투자에 적합한지에 따라서는 어떤 투자자분들 개인들마다 투자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네. 정답은 없습니다만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고 나는 금리 인하 가능성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네. 단기채보다는 장기채가 조금 더 좋은 수단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 근거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 채권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네, 것 같아요. 반비례하죠. 그렇죠. 네. 근데 많은 채권들 중에 잔존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금리 하락에 따른 가격 상승 폭이 훨씬 더 큽니다. 민감도가 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고 채권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네. 당연히 보다 더 큰 자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장기채가 보다 더 유효한 투자 전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채권에서는 장기채라고 하면 10년 이상물을 장기채라고 하는군요. 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주식 투자, 워렌 버핏처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10년이면 장기가 아니라 초장기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채권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약간 주식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장기채를 사용한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채권 관련해서 부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는 근데 이제 좋은 점만 부각시켜서 얘기하는 그런 채널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팩트를 얘기해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장기채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의 변동, 민감도죠. 민감도가 커서 굉장히 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동시에 우리가 항상 뭐죠? 하이 리턴이 있으면 하이 리스크다라는 부분들 기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대 수익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리스크도 높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내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채에 처음 투자해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야 하고 위험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가 하락할 때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것 반대로 얘기하면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은 그렇지. 하락한다라는 의미이거든요. 실제로 올해 초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좀 과하게 좀 선반영이 되어 있다 보니까 미국 30년 국채 금리가 4% 초반대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금리 전망이 작년 연말 그리고 올해 초와는 다르게 다양한 이유로 최초 금리 인하 시점이 좀 지속적으로 수년이 되면서 시장 금리가 다시 미국 30년 국채 금리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8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당연히 금리가 4.0에서 4.8까지 올라가는 국면에서 미국 30년 국채에 선제적으로 투자하셨던 분들은 손실을 보셨겠죠. 단기간에 큰 손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채권 투자 경험이 이제 없으신 분들은 채권은 그냥 막연하게 뭔가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사실은 채권이 안전하다, 특히 미국 국채가 안전하다라는 것은 채권의 발행 주체인 어떤 미국이 망해서 내가 투자한 자금을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신용 리스크가 지극히 적다라는 의미에서 안전자산을 의미하는 거지 사실은 변동성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 30년 국채는 안전자산이라고 보기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 30년 국채를 투자하실 때는 변동성이 조금 수반되는 자산이다라는 부분들을 반드시 인지를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변동성 관련해서 추가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입니다. 채권 투자를 할 때 혹은 채권형 ETF를 투자할 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듀레이션을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의 민감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념적으로 설명드리니까 또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쉽게 해주세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금리가 1% 올랐을 때 채권 가격이 1%가 내려가면 그 채권은 듀레이션이 1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또 추가적인 예시를 또 하나 드리면 금리가 1% 상승했을 때 채권 가격이 무려 5%나 떨어지면 걔는 듀레이션이 5년짜리 채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내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하고 계시는 미국 30년 국채 ETF 같은 경우는
듀레이션이 무려 16.5년 정도이기 16.5요? 네, 16.5년 정도이기 때문에 네. 채권형 ETF들 중에서도 듀레이션이 굉장히 긴 편에 속합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네. 아까 제가 연초에 미국 30년 국채 금리가 네. 4%에서 4.8까지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금리가 0.8% 포인트가 오른 거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 30년 국채 ETF 기준으로 가격이 얼마나 빠졌느냐를 정말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네. 16.5 곱하기 0.8 아. %만큼이 네네. 이제 자본 차손이 발생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금리 인하기에 미국 장기채가 상당히 유효한 투자 전략이다라는 말씀들을 꾸준히 드리고 있는데 네. 이러한 자본 차익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조금 높은 변동성도 분명히 감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이 변동성을 감내할 수 없는 분은 투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네요. 그죠? 투자를 고려를 한번 해보셔야겠죠. 이게 네. 본인의 성향과 맞지 않는 투자는 항상 위험하기 때문에 최종 판단은 누구보다도 나 자신은 내가 잘합니다. 남에게 나를 내 성향 알려줘 이러시면 안 돼요. 내가 이 내용들을 듣고 나 이거 변동성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만한 성향이야. 그래서 우리가 투자 성향 평가라는 걸 하죠. 그런 것들을 해서 본인이 정말 이런 변동성에 내가 적합한 투자자인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신 이후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상품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외 채권 투자 시에는 환율 변동이 또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나라의 채권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판매되었던 뭐 브라질 채권도 마찬가지고요. 헤아라라던가 이런 달러, 엔화 전부 다 환율 간의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같이 드리고요. 거기다가 채권을 발행하는 국가의 경제 상황, 신용 등급 이런 것들도 고려를 같이 해주셔야 되고요. 고려해야 될 좀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 살펴보면은 중동 전쟁, 거기다가 트럼프 리스크 이런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인 여론들을 보게 되면은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우세하다. 라는 뉴스가 최근에 또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처럼 재정 적자 확대와 대중국의 고관세 정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이는 결국 금리 상승의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트럼프가 됐을 때 그리고 해리스가 또 당선이 됐을 때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주신 것처럼 사실 7월 초에 어떤 트럼프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네. 미국의 시장 금리가 일시적으로 조금 반등했었거든요. 네. 근데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사실은 금융시장의 분위기는 지금 좀 완전히 좀 180도 바뀌어 맞아요. 있습니다. 네. 경기 침체 우려가 이제 계속 제기가 되면서 네.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재선 가능성이 다시금 시장 금리 상승을 네. 촉발할 것이라고는 사실은 보고 있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은 과거에도 말씀하신 대로 1기 때도 트럼프가 직간접적으로 어떤 연준에게 비판적인 입장을 내보인 적이 많았어요. 네. 하지만 실제로 그런 트럼프의 입장이 어떤 연준의 의사 결정에 그러니까 연준의 통화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연준은 앞으로도 트럼프가 됐든 해리스가 됐든 네. 그거랑 그거랑 상관없이 어떤 독립성을 유지한 가운데 연준의 고유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물가 그렇죠. 안정 그리고 최대 고용이라는 어떤 본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연준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데이터에 의존하여 네네네. 데이터를 통해서 판단해서 어떤 통화 정책을 펼쳐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금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이미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미국이 어떠한 이유로 금리를 내리지 않고 유지를 한다, 혹은 네.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면 글로벌 채권 투자 입장에서는 미국채만큼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만 고금리를 유지하고 맞아요.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당연히 미국채로 채권 투자 수요가 몰릴 것이고 투자 수요가 몰린다라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은 채권 시장 금리의 하락 그리고 채권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채권 투자를 함에 있어 물론 일시적인 어떤 금리 변동 요인으로는 작용할 수 있겠지만 네. 어떤 미국의 대선이 채권 투자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채권 투자에
큰 고려 대상이 될 만한 포인트는 아니라고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연준은 뭐 과거에도 그래 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느 쪽에서 집권을 하는지와는 관계없이 그들의 목표, 물가 안정 이런 부분들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